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제 뒤에 좀 흐릿하게 보이시겠지만 청와대에 사는 대통령, 또 살았던 전직 대통령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언제부턴가 매주 국정운영 성적표를 받습니다. 여론조사, 몇 군데 여론조사에서 매주 주간 주례로 국정운영 지지도를 조사를 하죠. 그 조사 결과가 대통령들에게는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와대를 출입했을 때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은 어떤 대통령들은 이 여론조사에 좀 둔감합니다.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대통령이 있었는가 하면은 상당히 여론조사 등락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조사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불같이 참모들에게 화를 내면서 대책을 말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그걸 보통 이 낙제 대통령이 성적표 낙제점을 치는 것이 그러니까 대개는 이 대통령 선거 때 받은 득표율을 기준으로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좀 비상이 걸립니다. 이거 좀 계속 낙제로 가는 거 아니냐. 그 낙제 선을 그걸로 잡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그 선이 무너지면은 계속 밑으로 추락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취임 초에는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를 했었는데 대선 지지율이 51.6%였죠. 근데 50% 선이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마지막에는 정말 콘크리트 지지층도 무너졌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층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낙제점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오늘 9월 20일 오늘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도 40% 나왔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선거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받은 득표율은 41.1%입니다. 1.1% 까먹었습니다. 그동안 한때 70%까지 막 올라갔었는데 지금 40%로 떨어졌고 아마 이 추세로 가면은 30%대로 가는 것도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전, 불과 한 1, 2주 전 추석 전에 받은 득표율이 43%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43%인데 그 사이 3% 까먹었죠. 그러니까 추석 민심이 아주 안 좋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 또 긍정평가가 40%인데 부정평가가 53%입니다. 절반이 넘었었죠. 추석 전에 49%였는데 4%포인트나 부정평가가 올라갔습니다. 50%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죠. 이 조사는 갤럽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매주 해왔는데 매주 조사를 해왔는데 그 조사 중에서 긍정치, 부정치 전부 최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부정평가 중에서 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나쁘게 보느냐, 평가하느냐 이 묻는 또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인사 문제였습니다. 인사 29%. 이건 뭡니까? 그전에는 항상 부정평가 1위가 경제 문제였습니다. 민생, 경제, 국민들 먹고 살기 어렵다. 무슨 소득 주도 성장 이런 거 추진하는 바람에 자영업자들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부정평가 1위였는데 지금은 조국 문제 때문에 조국 장관 임명 강행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인사 검증 부실로 그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본인조차도 여러 가지 하자, 이중성, 반칙, 특권 이런 것 때문에 하자가 있는데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을 해서 그 인사 문제가 제일 못하고 있다. 이것이 29%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일 못하고 있다 1위를 했던 경제 문제는 2위로 밀려났습니다.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20%. 그 다음이 독단적이다, 일반적이다, 편파적이다. 이렇게 응답한 응답자가 10%. 그 다음은 7%인데 전반적으로 부족하답니다. 다 못하고 있다. 모든 잘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또 정당 지지도도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가 38%인데 이것은 40%대가 또 무너졌죠.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24%입니다.
그 부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정당의 지지율 격차가 15%포인트 차로 좁혀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번 주 초까지도 그렇습니다. 각종 언론도 그렇게 분석을 했죠. 민심이 정권을 떠나고 있는데, 민주당 정권을 떠나고 있는데 한국당 지지율은 오르지 않는다. 그 중간에 정권을 떠난 민심이 앉아있다. 한국당은 오지 않는다. 그런 평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뭐 그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금씩 중간에 가 있던 민심이 조금씩 한국당으로 옮겨가는, 움직이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당이 제대로 한 게 없다. 이래서 그 민심을 얻지 못했는데, 얼마 전에 한교안 대표가 삭발을 하고, 물론 이 삭발을, 한교안 대표 삭발은 그렇다 치고, 지금 국회의원들도 릴레이 삭발을 하고 있습니다. 릴레이 삭발하는 것이 또 뻔히 달알 머리로 뭐하러 깎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여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세비 같은 것을 완전히 반납해버리라,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야당 의원으로서 이 문재인 정권의 독선 독주를 막지 못했다. 국회의원이면서, 야당 국회의원이면서 그 조국 임명도 우리가 막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돈 받을 자격이 없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서 차라리 세비를 반납하는 게 더 의지를 보여주는 거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삭발보다는. 어쨌든 한교안 대표가 삭발을 하면서 좀 투쟁력을 가세를 했죠. 그 다음에 또 한교안 대표가 최근 들어서는 보수 대통합 이 분위기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국당 밖에서 빅텐트를 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한국당 밖에서. 저는 이것이 추진되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당 밖에서 빅텐트를 친다.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이야기죠.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그리고 한교안 대표 본인이 내가 그 텐트 안에서 회장, 그러니까 당대표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 회장할 생각 없다.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으면은 훨씬 빅텐트에 사람을 모으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한교안, 내 밑에 너희들 모여라, 이것이 아니고 보수 대통합이라는 빅텐트를 치고 나도 거기 주인 행세 안 할 테니까 다 들어와서 한번 논의해보자,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또 국민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국민연대. 그러니까 조국 파면 또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모든 정당, 시민사회 세력과 함께하겠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한국당밖에 빅텐트를 치겠다. 자, 이것이 성사된다면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아마도 그 보수 대통합 열기가 무르익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효과도 좀 이번 여론조사에 굳이 반영됐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좀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와서 어깨 수술을 위해서 서울 충무병원에 입원해 있죠. 입원해 있고 거기서부터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오면은 보수 진영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심지어 입원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은 대체로 국고에서 병원 치료비를 지원을 받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1인실 병실이 상당히 비싼데 그 입원비 모금 운동을 벌이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가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마음만 받겠다. 모금 운동은 하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어쨌든 이런 부분이 지금 정치권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보수 대통합론이 좀 확장이 되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독선, 독주, 편견, 반칙, 특권 이런 걸로 인해서 지지율이 내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앞으로 가속도 계속 레임덕이 심해질 그럴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얼마 전에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경제가 서민생활이 어려운데 뭐가 옳은 방향인지 그 방향,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절대 정권을 뺏기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것이 뭐 정확한 분석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조국 이야기, 조국이 한 달 넘게 신문 1면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 1면에서 밀어내기 위해서 물타기를 한다. 뭐 연쇄 하성살인범 체포 교도소에 있죠. 그 연쇄 하성살인범을 확인하는 그것도 한 달도 더 전에 경찰이 연쇄살인범의 DNA를 분석한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갑자기 며칠 사이에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또 뭐 지금 여당에서 공천 이야기를 자꾸 나오는 것, 또 설익은 정책들이 막 쏟아내는 것, 이런 것도 오로지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물타기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가 옳은 방향으로 간다. 이해찬 절대 정권 뺏기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또 조국 구하기에 나서고 있는 여론전, 이런 것들이 본인이 문재인 정권이 레임덕으로 가는 그런 현실조차도 지금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결과 아니겠느냐. 정권의 혼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